조국 장관의 케이크. 어제 조 장관이 퇴근길에 오른손에 케이크를 들고 귀가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SNS를 통해서 피눈물이 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정경심 교수를 공개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토라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포토라인 선은 정경심, 사실상 공개 소환.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정경심 씨의 소환 시기는 조율 중이다. 통상 절차에 따라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거다. 청사 1층 출입문, 그러니까 뒷문으로 몰래 안 부르고 정문으로 들어와라. 청사 1층 출입문, 지금 매일같이 저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오면 세모, 삼각형 세모 안에 설하고 포토라인 테이핑까지 다 해놓은 그 1층 출입문 통해서 들어오라. 검찰은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1층으로의 소환은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검찰청 입구에는 지금 이 사진입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 표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 취재진이 표시해놨던 그 테이핑 안에 섰고 역대 많은 사람들도 저 테이핑 안에 서서 검찰의 소환을 맞이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검찰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정말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뭐 장관 본인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대상이고 피해자로 공시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은 네. 이제 검찰이 소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1층 정문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용어인데 개구멍. 네. 검찰청 뒤쪽으로 이렇게 미리 어쨌든 뭐 올라요. 변호인이 선임됐을 경우에는 예. 변호인들하고 합의하에서 사실은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뒷구멍, 개구멍, 예. 또 기자를 따돌리는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어떤 007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어저께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천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몰래 했다 그러면 상당히 더 어떤 의혹에 휩싸이는 검찰도 상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언제 될 것인가? 이 검찰에서는 초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 교수가 소환된다면 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 교수, 아들이 16시간 조사받고 귀가하면서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 조서를 읽어보면 그런 놈이 돼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예 자존감이 무너졌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엄마로서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제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내 사진은 특종 중 특종이라고 한다. 난 덫에 걸린 쥐새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은하 소장님, 엄마로서 아들과 딸이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을 보기가 참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내 자식과 관련된 일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가슴 아픈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네티즌들은 이 정 교수의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보면은 내 딸아이와 내 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이 돼서 완전히 그 기가 죽어서 들어오면 그 모습을 보고 피눈물이 안 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네티즌들이 볼 때는 그가 피눈물을 흘렸다면 거의 펑펑 우리는 울고 있다라는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아들, 딸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다. 우리 아들, 딸이 볼 그러한 상황들 우리 다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조국 일가도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무언가 언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언가 동정심을?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는 분명히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사는 게 바쁜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보고 또 누가 뭘 썼다라고
보면 그래 아이한테까지 그런 건 좀 심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그 심리는 알겠는데요.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시민 장관이 확실하게 앵커링 효과를 했어요. 이게 다체 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그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행위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고 앵커링을 딱 줬어요. 닻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그러다 유시민 보니까 이사장의 시나리오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변의 모든 일가들이 그리고 특히 정경심 엄마가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도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언론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정말 저희도 보기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래 하기 위해서 뒤로 아까 말씀하셨던 뒷구멍으로도 들어오고 또한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도 많이 주면서 정말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이제는 한 번이라도 상처받은 저희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피눈물 난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저희한테 사죄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네요. 네,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역시 이미지볼 전문가시네요.